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갭투자들 지방아파트 쇼핑 중, 그리고 정부는 징벌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대한민국의 전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하면 다음 주에 법안을 추진을 해서 7월 달에 징벌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갭투자들이 대한민국의 그 막강한 갭투자들, 엄청나게 부풀어진, 많아진, 두꺼워진 그런 갭투자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 가고 있나, 어디서 투기를 하고 있나, 자, 그것을 알아보고 정부의 그 대처 방안, 징벌적 대책이 언제 어떻게 무엇이 나올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방송이죠. 오늘의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죠. 잘못하면 잘못 정부의 흐름에 대해서 예상을 못한다면 갭 투자하시는 분들 쪽박찰 수가 있어요. 막차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막차를. 조심해야 되겠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 PPT 자료를 쭉 읽어 나가면서 역시 보충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정 갭 투자가 남쪽 지방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에 그 청주 시장으로 집중을 했다가 청주가 조정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청주 시장은 차가워졌고, 자, 갭 투자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 자, 그 남쪽이 어디냐? 경북 구미, 진해. 자, 전북 정읍까지 간다고 합니다. 전북 정읍. 이 정읍이면 뭐 한 10만도 안 될 텐데, 자, 이런 도시까지 가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읍이지 또 다른 도시로 또 가고 있겠죠. 아주 소도시로. 김해, 그 다음에 충주. 자, 이런 비규제 지역으로 가고 있다. 자,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된다는 거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고 조정지구로 묶이지 않고 그런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가버린 거죠. 이제 예전에 그 5대 광역시, 서울 수도권을 다 투기를 하고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다 해먹고, 자, 5대 광역시도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안 되고,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또 투기과열지구, 인천도 투기과열지구, 이런 소도시로 가고 있다. 지금 그게 이제 5월 달부터 집중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5월 달부터 집중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5월 달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선진입군에 속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들어간 선수들이 있죠. 그 전에 들어간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6월 달에 대책을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6월 달에. 이미 6월 달에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 또는 그 핫한 시장의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소도시로 5월 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투기 세력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집을 단타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단타 매매. 자, 집이 주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처럼. 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샀는데 한 달 뒤에 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한 3천만 원이 올랐다. 2천만 원이 올랐다. 자, 세금 50% 내고 그냥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박리담회를 하고 있어요. 박리담회. 자, 물량대기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10개씩 잡는 거예요. 어차피 갭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박리담회. 자, 그러면 한 집당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 내고 1,000만 원씩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10채면 1억을 벌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정읍집 다 팔아먹고 뭐 옆에 다른 지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최근에 경영은 이런 소형 아파트를 공략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자, 이제 소형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매매가가. 그러면 갭이 아니라 전세가가 5,500만 원이에요. 그럼 갭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왜 그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이 이렇게 갭이 적냐? 이런 아파트는 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뭐 10년, 20년 된 아파트가 많아요. 자, 그러면 평소에 이런 아파트는 실수요가 없어요. 당연히 15평도 안 되는 아파트를 누가 실수요를 사겠냐 이거죠. 그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들은 안 살 것이고, 그렇다고 개인들이 또 그런 그 소형 평수를 사지는 않아요. 이 평수를 큰 거 사서 투자 개념으로 또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런 평수는 그 전세 수요는 있는데 실수요가 없는 아파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갭이 적은 거예요. 자, 그런 상품들을 지방 갭 투자들이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2020년 이번에 이런 상품들이 각광을 받은 게 아니라 2009년도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그 투기 세력에 의해서 어떤 그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 거주지 외 타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가 16%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비중으로 보면 아파트 거래 비중으로 보면 31.9%. 자, 10채 중에 7채는 지방의 그 갭투자 세력들이 타지에서 갭투자 세력들이 들어가서 물량을 걷어가는 거다. 가자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세력들. 자, 서울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 그리고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 자, 그래서 투기 세력들은 다른 상품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다른 상품. 자, 그 상품이 뭐냐? 저렴하고 갭이 적은 물건들. 자, 그것을 박리담회로 싹쓸이하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놀랬다고 그래요. 놀랬다고. 정말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와서, 한 아파트를 아예 아도를 친다고 그래요. 아도. 그 아파트에 있는 물건을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도를 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주식에서 아파트에 작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제 이런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김해 외동에 전용 40짜리. 자, 이런 아파트들이 물건 갭이 1,000만 원 이하라고 그래요. 최근에 호가가 3천만 원이 올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매매가가 5천인데 8천이 된 거예요. 그 조그만 아파트가 실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갭투자 세력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호가가 팍 올라간 거예요. 물건이 없고 또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 삼계동의 화정마을 전용 49가 갭이 50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여기 또 김해 동남권 신공항 호재로 5월 달에 외지인 거래가 7배 증가했다고. 7배. 여긴 7배. 아주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자, 이렇게 외지인들이 이런 아파트를 공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결국은 지방 소도시 풍선 효과다. 자, 서울 해먹고 수도권 해먹고, 자,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해먹고, 그 다음에 지방의 도청 소재지 해먹고, 자, 그 다음에 지방 소도시로 오는 거예요. 이제 10만 이하의 소도시, 10만에서 30만 이하의 소도시로 또 가고 있다. 자, 이러한 풍경은 결국은 어떤 그 시장 상승 사이클의 막장이에요, 막장.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 상승 사이클의 막장. 그러니까, 그동안 수익을 못 냈던 사람들,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하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에 그런 물건들을 꾼들, 그런 걸 선동하는 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버스 대절에서 막 가고,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자, 그런 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지역이 이제 구미 지역도, 그런 지역이다. 자, 경우에 따라,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여서 세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소형평수는 지방에 혼자 사시는 분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전세 물건이. 근데 매매가는 5천인데 전세를 6천에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더 버는 거죠. 자, 그거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다 역전세에 걸리는 거예요. 역전세. 평동에 45제곱미터짜리가 4,250이었는데 이렇게 올랐다고 그래요. 7,700만 원. 자, 그리고 이런 소도시 지역들은 이게 미분양이 많아요.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인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미분양 물건도 싹쓸이 하고 있다. 자, 아까 말했죠. 전북의 정읍. 이거 제가 보기엔 여기는 그냥 외지인이 접근할 수 없는 도시 같은데 5월달 외진 거래 비중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한 20건 정도였는데 440건이 거래가 됐대요. 440건. 자, 이 소도시의 어떤 경제 생태가를 어떤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이거 완전히 작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진의 투기성 거래로 인해서 전국의 아파트 상승률이 0.2%라는 거예요. 2.2%, 0.22%.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거기에는 그런 지방 갭 투자의 끈질긴 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6.17 대책 이후에 소도시 갭 투자는
급증을 했다. 자, 그 전에 이제 선수들은 5월 이전에 다 들어갔고, 자, 6.17 이후에 신문에서 이제 갭 투자들, 뭐 투기 세력들 지방으로 가자.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자기들 강의실에서 또는 블로그에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사놓고 그걸 블로그에서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2진, 3진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렇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그 아파트 시장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자, 서울 수도권 시장은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고, 지방은 갭 투자들 쇼핑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6월달 그 서울 거래량이 아직 이제 통계가 안 잡혔죠. 지금 뭐 나오려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대략 1만 건 이상 예상한다고 그래요. 10,000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 대비해서 54% 증가했다. 자, 서울은 이렇게 수요자가 불안한 심리로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0대 무주택자들이 전세 4억에 살고 있는데 전세값이 5억, 1억씩 오르니까, 자, 그러면 내가 6억짜리 사는 거예요. 5억 줄 바에, 자, 이거 역전세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자. 집값도 올라가는데, 자,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21번째 대책이 나오니까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대책이 21번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그 30대 무주택자들이 반응을 했고, 대통령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긴급 대책으로 그 불안 심리를 제거하려고 대통령의 긴급 대책 지시를 홍보총리를 패싱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법안을 처리해라. 자, 그래서 신문에 오늘 나온 게 징벌적 규제 대책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30대 무주택자들. 자, 이분들이 제일 그 피해자죠. 우리 그 경제의 중추 세력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앞으로 끌고 갈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런 분들이 지금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30대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전략을 한번 준비를 중입니다. 한번 꼭 보시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무조건 패닉 바잉 하는 게 답이 아니다. 전략을 짜면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고 단계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단계식으로. 그리고 좋은 조건의 환경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썩다리 아파트를 6억 주고 산다. 뭐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무작정 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비싸게 사도 올라가지만 입지가 약한 아파트는 가격이 정체가 될 수가 있어요. 정체가. 왜냐면 그 집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6억대가 서울에서. 자, 그러니까 가격이 그게 올라가는 데는 상승 여력에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호재가 없다면은. 자,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패닉 바잉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30대들은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6.17 대책 이후에 빠르게 움직인 것은 새 투기 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30대 무주택자들은 패닉 바잉으로 갔고, 자, 그리고 투기 세력들은 또 그 투기를 하러 지방 소도시로 갔다. 자, 그런데 투기 세력의 제일 그 일진급들 선수들은 다 미리미리 다 갔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움직여서 갔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일찍금 선수들은 지금 거래 지역에 선진입을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왔다는 건 2진, 3진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2진, 3진은 그 1진급의 물량들을 비싸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받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 지역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2009년도에도 이런 거래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거래된 아파트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보시면 이렇게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정점을 치고 계속 빠져요. 계속. 자, 지방은 소도시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썩다리의 소형 평수는 그걸 살려고는 매수세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전세로 살려고 그러지 매매로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에는 계속 또 낡아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정점을 찍고 다시 제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자,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상승장의 마지막 풍경이다. 자, 시장의 투기꾼들은 막바지에 급등을 하고 있고 아무거나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갭이 적으면 아무거나 상품이 된다. 자, 묻지마 상품이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그걸 선동하는 어떤 투기 세력이 조직화돼 있어요. 그냥 버스 차대기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통으로 떠간다. 그냥 통으로 떠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방의 갭이 적은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 매매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갭이 적당 다 전세로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 수요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은 투기 세력들이 울리고 다른 투기 세력들이 매수하는 구조이다. 장기적으로 집값은 제자리로 수요가 없는 아파트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 1급 선수 투자에 의해서 호갱이 투자자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갭 투자들 또 문제의 이런 급등장의 문제의 원인은 정부는 갭 투자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실수요자가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책,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정책의 실패라고 인정하면 우리의 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권이 운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갭 투자를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징벌적 대책, 이 징벌적이라는 표현도 참 그래요. 사실은 징벌적 대책을 준비 중이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준비한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모를까요?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알겠죠. 뭐 벌써 16 대책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는데, 자, 그게 이제 법안이 어쨌든 올해 안에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더 과세율을 높이겠다, 표준을 높이겠다, 이제 그런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데, 자, 근데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릴까? 투기꾼들은. 자, 우리는 어차피 단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타로 간다. 내가 사가지고 법이 통과되기 전에 팔면 끝장인데 뭐가 걱정이냐. 자, 그렇게 머리 위에서 놀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투기꾼들은. 자, 요즘 또 이 말이 유행이에요. 갭영민이라고 그러죠. 갭영민.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그 양반이 한신 설해 아파트. 자, 그걸 샀는데 20평짜리. 자, 그걸 파느니 안 파느니 해서 신문에서 나온 게 갭영민이라고, 갭영민. 자, 요즘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강남에 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강남에 집이 없는 사람이. 자, 그만큼 강남이 좋은 거예요. 강남이 좋은 거다. 자, 그리고 청주도 수천만 원 올랐어요. 참. 어쨌든 뭐 좀 이것 때문에 정부도 지금 여당도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강남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갭 영민이라는 그런 씁쓸한 신조어가. 자, 정부가 또 이제 대책 방안을 내놓는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또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살펴보시죠. 3기 신도시 택지 밀도를 상향하겠다. 이건 또 뭐겠습니까? 아파트의 높이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거니까 3기 신도시의 쾌적성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경기 안산 광명 등의 새 택지를 구성하겠다. 무슨 신도시만 나오면 맨날 안산이에요. 안산 광명. 여기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졌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얼마나 많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안산, 뭐 거모지구, 신길지구, 장상지구, 하중지구, 그리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많고, 뭐 안산이 동네북도 아니고, 이제 좀 시기를 두고 해야지. 지금 3기 신도시 짓고 있는 지역에다 다 때려 박겠다. 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산이 그렇게 교통이 편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산 시민들이, 광명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가만히 있겠냐. 자, 그리고 서초 강남권 그린벨트 신규 개발. 자, 공공기관 짜투리 부지 개발. 이런 거 참 문제가 있어요. 짜투리 땅만 있으면 거기다 아파트를 치겠다. 자, 그리고 용산 개발도 그렇고, 이 아파트 부지를 지면 그 땅의 효용성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특히 서울은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도시의 모든 땅에다 아파트를 져가지고 인구 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난개발이라는 거, 난개발. 자, 공급 확대 방안은 뭐라 할까요?
좀 장기간의 기간을 통해서 면밀하게 교통, 뭐 자연환경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개발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짜투리 땅이 있다고 그냥 거기다 대고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용산 같은 땅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 먹거리로 만들어야 될 땅인데 그 업무지구 짓고 그 다음에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고 그런 땅에다 대고 그냥 아파트만 때려 짓겠다. 좀 그런 국가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되는데 무분별한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계획은 절대 그건 안 된다. 특히 서울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핵심 도시, 중심 도시 아닙니까? 자, 그런 지역에 자꾸 난개발을 하면 안 된다. 급해가지고 자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장기적으로 어디에다 택지를 짓겠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개발을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공급 물량은 해소가 안 돼요. 그거 개발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되겠냐 이거요. 어차피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는 2023년 되면 하락 기조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차피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데 굳이 난개발을 하겠냐. 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뭐 그린벨트,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1,0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에,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서울에,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왜 유행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무분별한 경제, 무분별한 개발,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인간의 오만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개발은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바이러스. 자, 그거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의 위급함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를 무분별하게 개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자제를 해야 돼요. 징벌적 대책으로 무엇을 마련하고 있냐, 정부가. 자, 2채 이상 단기성 매매. 자, 2년 내에 매매할 때는 징벌적 세금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개편안이 1년 안에 50%, 2년 안에 40%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부과해도 60%. 자, 60% 내고 거래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 그 문제는 좀 우리가 또 따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정부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보유세 거래세를 상향 조정하겠다. 자, 이 거래세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다주택자들은 15%를 적용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자, 15%를 우리나라 지금 4%까지 적용하죠. 자, 근데 그걸 10%까지 적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중에 개편안을 제출한다고 해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자, 그래서 7월달 국회에서 통과하게. 자,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자, 12, 16, 617 대책에다가 과세 강도를 더욱 높게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지난주 얘기했고 바로 나왔어요. 바로 7월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자, 일반적인 소득과세에서 징벌적 과세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종부세의 기본공제를 낮추고, 자, 이제 기본공제가 뭐 6억, 9억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표 구간을 낮추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단타 치고 올해 안에 다 팔 거니까. 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국 마지막에 물린 사람은 이런 징벌적 대책을 맞겠죠? 자, 7월 처리 계획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2년 미만 보유주택에 양도세를 인상하고, 심지어는 양도세를 80%까지 언급을 했어요. 야, 이건 뭐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 80%까지 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금지시키겠다는 얘기죠. 법인처럼. 자, 투기 세력은 분명히 이제 이 박리담회로 단타로 대응할 것이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로 올리겠다 얘기고.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보유 거주 기간을 올리겠다. 자, 이거는 1주택에 대한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법 개정을 위해서 여당 간사를 통해, 자, 이 이제 추진 방법인데, 여당 간사를 통해 입법안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금주 중에 발의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단타로 대응하기도 또 쉽진 않겠네요. 만약에 7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단타 7월 들어가신 분들은 다 물릴 수가 있죠. 다 이제
그게 고점이 될 수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법안이 지금 단타 치시는 분들은 올해 통과가 안 된다 그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7월에 통과됐다, 자, 갭 투자들 다 작살나는 겁니다. 자, 정부가 꾸준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세금 폭탄이에요. 자, 정부의 목표는 오직 세금 폭탄이에요. 결국은 이 유동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쓰나미 같은 유동성을 막을 수 있는 건 세금 폭탄밖에 없다고 정부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자, 세금 폭탄을 때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아직도 너무 많은 갭 투자들이 이런 상황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황 인식. 이 세금 폭탄이 투하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자, 정부는 분명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지금 이 집값 문제,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문제 해결 못하면 이 정권은 지지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정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추진할 거예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자, 강하고 빠르게 추진한다. 자, 문제는 투기 세력이 법안 통과 전 단타로 대응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7월 달에 추진되면 지금 투자 세력들의 투기에 들어간 세력들은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그 법인들도 이제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내년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도 이제 당하는 거고, 다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갭 투자들, 지방 투자 물건들 다 빨리 팔아라는 거예요. 빨리 팔아라.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맞는다. 다 계획이 있겠죠. 투자자든 정부에게든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빨리 움직이느냐예요. 누가 빨리 움직이냐. 자,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 위험을 회피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음 기회가 생기잖아요. 다음 기회가. 자, 근데 거기서 폭탄을 받고 거래가 안 되면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금매를 잡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빨리 팔고 다음에 금매를 잡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위험을 회피하라. 자, 어차피 이런 막장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막장의 모습이에요. 올해 내로 다 끝난다. 올해 내로 끝난다. 자,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의 그 실수요자 주택은 올해 내로 안 끝나겠죠. 내년까지도 거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거긴 실수요로가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자, 이 피해는 어떤 지방 실수요와 막차탄 투기 세력한테 간다. 자, 정부가 굉장히 빨라졌다. 정부의 움직임이. 자, 금준에 처리하고 7월에 통과시키겠다. 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